올해도 어김없이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최대 위협이라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 뉴스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걸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정말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으로 비트코인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비트코인의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타원 곡선 암호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인 타원 곡선 서명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도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비탈릭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는 지금의 블록체인 주소와 서명 체계는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알아낼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사용자의 잔액 탈취와 대규모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탈릭은 이 문제를 언젠가일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재앙이 아니라 2030년 이전, 심지어는 2020년대 후반 안에도 현실화될 수 있는 기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이 양자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 틀을 미리 넣되 이더리움 레이어 1 프로토콜을 더 이상 자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2020년 이더리움을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더 나아가 더 머지, 더 서지, 더 버지 등 몇 년에 걸친 원대한 복잡한 업그레이드를 주도했던 비탈릭이 갑자기 보수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이더리움과 비탈릭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자 내성 업그레이드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탈릭의 주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 있어 양자 컴퓨터는 오래된 주제였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회사들이나 기술들이 점점 더 주목을 받으면서 양자 컴퓨터 논란은 더 이상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지는 주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 노벨 물리학상은 존 클라크, 마이클 드보레, 존 마르티니스라는 3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초전도 회로에서 거시적 양자 터널링과 에너지 양자화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 현상은 원자 크기에서만 의미 있다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트리고, 양자 현상이 반도체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초전도 큐비트 아키텍처를 설계해 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양자 역학을 현실에서 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오늘날 구글, IBM 등 빅테크에서 초전도 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2024년 12월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현재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10의 25제곱년 걸릴 문제를 5분 만에 풀어냈다고 발표했고, 기존의 양자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오류가 커지고 누적될수록 성능이 나빠지는 구간을 극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발표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한 걸음 더 전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컴퓨터 기술 앞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요? 윌로우 같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모두 해킹되어 버릴까요? HRF라고 하는 인권재단에서는 비트코인의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떤 위협에 처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독재 정권과 금융 검열을 피해 자금을 복원하려는 활동가, 언론인, 소주자들에게 금융적 생명선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다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 중 172만 개의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해킹에 의해 탈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비트코인 주소 체계에서는 P2PK라고 하여 비트코인 주소에 공개키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노출된 공개키로 개인키를 역산한다면 이 172만 개의 비트코인은 탈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킹 방법에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72만 개의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해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트코인 중에는 사토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는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양자 컴퓨터의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양자 컴퓨터를 가진 해커가 멤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해킹하여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거래 내역은 블록에 포함되기 전에 멤풀이라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거래 내역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해커는 대기 중인 거래 내역에 포함된 정보 중 사용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개인 키를 역산함으로써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커는 평균 10분 이내에 계산을 해야지 해당 거래의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거래에서 공개 키를 추출하여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의 두 번째 위협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비트코인 초기에 거래된 170만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 위협,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노출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해커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탈취할 수 있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개발 진행 상황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현대 암호 체계를 깰 만큼 발전된 수준이 아닙니다. 구글이 발표한 윌로우 양자칩이 구현한 물리적 큐비트의 개수는 105개 수준으로 비트코인이 근간으로 하는 현대 암호학을 깰 수 있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대 암호학을 깨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0,000배 이상은 더 많은 수백만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젠슨황에 따르면 최소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서울대학교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센터장에 따르면 2050년에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되지 못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큐비트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하는 데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최소한 수십 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 보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시 수준의 양자 연구 또한 절대 영도라고 하는 영하 27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것 또한 양자 컴퓨터가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해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없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가진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해킹을 시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경제학적 원리는 비트코인 채굴 분야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악의적인 비트코인 채굴자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여 51% 공격을 해서 비트코인 장부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올바른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고 17년 동안 악의적인 채굴자 없이 유지될 수 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바탕에 있습니다. 이 경제적 논리는 양자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해커가 비트코인을 탈취한다고 하였을 때 자신이 탈취한 비트코인은 해킹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가치가 없거나 0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커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비트코인과 동일한 현대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수많은 국가들의 군사 기밀이나 전통 금융 시스템 등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는 곳은 넘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해킹해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행동을 취할까요? 아니면 전통 금융 시스템이나 미국 국방 기밀을 해킹해서 더 큰 이득을 취할까요? 마지막으로 현대 암호학을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양자 암호학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진화를 하고
해킹 공격을 하는 루트가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루트도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2011년 발견된 샤1의 보안 문제점이 발견되어 샤2, 샤3 또는 샤256 암호 체계로에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현대 암호학 체계가 새로운 공격 지점이 생긴다면 PQC라고 하여 양자 내성 암호학을 적용하여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암호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학을 적용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양자 내성 암호학으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주목받는 제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BIP360은 양자 내성이 있는 새로운 주소 타입인 P2QRH를 도입하여 공개키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다시 P2MR로 정리되어 있고 가장 최신 주소 체계인 탭루트 주소 체계 P2TR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되 양자 취약한 공개키 노출 경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안에서는 NIST,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연구소 표준의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인 딜리시움, 스핑크스 플러스 등 양자 내성 암호 서명에 추가할 수 있는 후속 BIP 계획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학의 기술적인 영역 외에도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양자 내성 전환 및 기존 서명 체계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의 BIP361은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오래된 레거시 주소로의 송금을 금지해 새로운 양자 저항 주소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몇 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레거시 서명을 사용을 무효화해 그때까지 옮겨오지 않은 비트코인은 사실상 동결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은 언젠가 쓸 수 없게 된다는 매우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진짜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번-오 스틸 딜레마라고 부르며 이런 휴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합의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번-오 스틸 딜레마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비트코인을 양자 공격자가 훔쳐가게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를 통해서 강제로 소각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번이라고 하여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소각해버리는 문제는 양자 공격자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산을 무효화한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길이고, 스틸이라고 하여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양자 공격자가 훔쳐가도록 둔다면 소유권 절대성과 검열 저항성이라는 비트코인의 원칙을 지키지만 도난과 혼란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소각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나 뉴스에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면 비트코인을 떠올리고 비트코인을 떠올리면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연상 효과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주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를 엮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공포심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